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미아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이고 또 역세권이에요. 더군다나 건설사가 자이인데 295세대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은 무려 34대 1이었어요. 그런데 1순위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죠. 더군다나 예비 당첨자도 295세대보다 거의 1.5배 많은 400명까지 그 예비 당첨자까지 발표했는데, 이 예비 당첨자들까지도 청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어요. 의외락하면 의외인데, 서울 지역인데 투기 가열지구잖아요, 서울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투기 가열지구인 서울의 경우에는 청약을 포기하면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34대 1이었는데, 거기다가 예비 당첨자가 400명, 거의 150% 예비 당첨자를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것이 계약 미달이죠. 계약 미달 사태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 하면 충격이죠. 서울 지역의 자이 아파트의 역세권에 그 다음에 대단지야. 서울 지역에서 300세대면 대단지거든요. 그럼에도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이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한은행 등에서 지금 신용대출 한도도 확대하고 3억 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출 한도를 묶었지만은 자금 조달 수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담보 대출 금리가 3, 4% 범위였는데 지금은 6%대까지 올라와가 있고, 원래 연말까지는 7%대 전망을 하니까 분양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5억만 빌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담이 크거든요. 7%면 5억만 빌리도 1년에 3,500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나오니까 이자가 작은 돈이 아니죠. 7%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하면 부동산 경기 불황에서 원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약을 포기한 것이지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채시장에서 빌리더라도 오를 것만 같으면 그냥 다시 팔아도 되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대출 금리까지 오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청약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럼 그 포기자들 층을 보더라도 7층도 있고요, 10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얄층까지도 무순위에서 18가구를 공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 예금이 필요 없는 거죠. 무순위니까. 근데 이 무순위도 과연 쉽게 공모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300세대면 서울 지금 거주자가 몇만 명인데 1000만 세대인데, 근데 200
295가구가 소화가 안 된다. 이건 좀 의외예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했는데, 근데 겨우 300가구도 분양 안 했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생기고 무순위까지 갔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34대 1인데 그만큼 이제 희망자가 많은 거죠. 근데 당첨된 사람 중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비 당첨자도 포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그 청약 미달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예비 당첨자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부동산 경기 그 미래와 관련해가 시사하는 파가 큰 거지요. 뭐 일부에서는 주택 수요 기반이 약해졌다는 뭐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요 기반에서 지난해에도 뭐 나빠졌죠. 결국은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뭐 청약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뭐 통화량 문제도 아니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데 지난해보다 돈은 더 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가격 상승도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빚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시장 환경이 사늘하게 식어버리니,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청약 포기한 거다. 그러면 결국 지난해 돈을 많이 풀어서 올랐다는 얘기도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정책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신한은행 등에서 신용대출만 지금 3억까지 한도를 늘려놨어요. 그러면 50% 자기 돈으로 한다면 10억짜리라면 분양 가격이 5억이니까 2억 정도만 어디서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정책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혹자는 뭐 분양가 자율화가 돼가지고 서울 지역은 그 분양가격이 높지 않았냐.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10억 투자해가지고 12억, 13억 가면 투자할 만하잖아요. 지금처럼 마땅히 투자 수단도 없을 때 결국은 분양 가격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95세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뭐 1000세대나 되고 10,000세대나 된다면 돈이 그 정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양 가격 문제라고 하는데, 그저 295세대 분양을 하는데 그 10억에 분양한다고 시가가 주변에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그 지역이 다 10억대인데 자이는 13억 14억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양가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고분양가 얘기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완판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 거기다가 은행이 마이너스 대출 한도 확대했죠. 신용대출 한도 확대한다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출 규제도 하나 한다고 하죠. 그런데 포기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포기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그 분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